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자, 일단 마감된 시세를 보면 3% 떨어졌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 3% 떨어지기는 했는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코스피도 그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니, 하락폭이 더 컸어요. 코스피는 3.8% 떨어졌고 삼성전자 3.3%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볼게요. 드디어 22평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관세 관련된 내용 4월 달에 나오고 나서 하락폭이 크게 불거졌고 4월 9일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했고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급등세를 만들어 간 이 기간이 거의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등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리고 신고가 부근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신고가에 붙였다는 건 돌파해서 쉬어가거나 아니면 돌파하기 직전에 쉬어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하기 직전에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락한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관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결과가 나온 거. 기다렸었던 결과가 나왔죠? 이거 뭐예요? 세론. 이거를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 예상에 못 미친다. 자동차는 안 되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 자동차 종목 현대차 기아차는 애초에 신고가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현대차 그쵸? 추세를 돌리지 못했었다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거 뭐죠?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1% 떨어지기는 했는데 애초에 추세 전환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관세 관련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가 15% 관세를 맞았다고 해서 이게 무언가 큰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철저하게 시장 측면에서 보는 거고 시장을 기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락의 또 다른 이유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관세 관련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일부 세론이 나왔지만 이건 필요한 조정.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필요한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 어떤 이유에서건 조정이 필요하긴 했었는데 여기에 참으로 확 끼얹었다. 근데 저는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용을 간단히 볼게요. 증시 급락의 논란 여당. 김병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자, 대주주 기준. 우리가 이 단어가 좀 그래요. 대주주. 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걸 우리가 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억이 되기 전에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반에는 원래 100억이었어요. 이게 50억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10억까지 낮아졌었습니다. 이게 아마 문재인 때 낮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억이 대주주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과연? 10억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돈은 서울에서 중위권 아파트도 사기 어려운, 아니 사실상 못 사는 돈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쵸?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추측이니까. 근데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날 증시 급락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를 1% 올리고 증권거래소도 0.1%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원래 10억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50억으로 높였어요. 근데 50억으로 높인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 반짝 반등하고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10억으로 낮아졌을 때도 성장주들은 그렇죠? 성장주들은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큰 변화 요인이 됐었거나 뭐 추세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주주 요건을 일부러 던진 것 같아요. 여기서 법인세 1% 올리고 이런 것들 한국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증권거래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낮추는 과정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 낮추는 과정에서 금투세를 시행했어야 되는 건데 금투세가
폐지됐잖아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쵸? 저도 금투세가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정한 시장. 근데 한국 시장은 이런 공정한 시장이 아니었다고 반발이 심하게 걸렸고, 금투세 시행 전에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높일게 이런다고요? 문제는요, 10억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쉬워요. 그냥 팔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주주들은 1번 기업에 10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경영권, 지배주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100억 단위로 올라가거나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쉽게 못 움직입니다. 근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춘다?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은 서울에서 중위권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가격인데,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대지주가 되나요? 아니지 않으면 뭔가 안 맞잖아요. 정치권에서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10억으로 낮춰도 시장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일시적인 충격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시장이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고 상승이 이렇게 모여서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라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대기업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처럼 집단화되어 있진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애플 뭐 팝니까? 스마트폰 등등등등등 이렇게 팔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팝니까? 소프트웨어 등등등등등 이런 거 팔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대면 알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겁니다. 개인 사용자용도 굉장히 많이 그냥 다 쓴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한 80%, 90% 이 두 개 합치면 한 8, 90%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애플에 부품을 넣어주고요. 엔비디아에 부품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한국은 대기업 집단의 기준을 봤을 때 가격 결정력이 기업에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터지면 잠깐의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겠죠. 가격 결정을 해야 마진을 유지시키면서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기업이 진짜 사실 좀 없거든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치고 들어올 거고 마이크론은 거의 성공 단계에 있고 그쵸?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도 약간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어요. 마이크론을 이용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AMD 쪽하고의 HBM 거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측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이닉스의 단가를 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하이닉스의 단가를 꺾으니까 엔비디아 나쁘고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 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 초입, 딱 초입 구간에 있다고요. 왜? 주가가 선반영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면 조정을 받지 않는 종목이나 시장이 어딨냐고요. 올라가면 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22평을 못 지켰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됐다. 이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금요일 날 나온 코스피 3.8%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뭐가 나온 겁니까 이거? 일시적인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드릴게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요거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는데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한 4%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고가 얼마입니까? 3,288입니다. 요걸 코스피 200 지수로 바꿔보면 환산해서 보면 444포인트예요. 그렇죠? 요걸 옵션화 시키면 됩니다. 옵션화. 나는 옵션 거래 안 하니까 옵션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고 파악해보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가격대 42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4% 찍고 그리고 7월 31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이에요. 고가 얼마에 444포인트 한 445포인트 정도 되죠? 옵션 같은 경우에는 2.5포인트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행사가 기준에서. 여기 보면 42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대 6.06포인트 그리고 가격대 5.24포인트 여기가 풋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콜옵션이에요. 콜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 풋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미
신고가 부근에 있었던 가격대 445포인트는 이미 콜옵션은 휴지가 됐다. 물론 위클리가 있죠. 근데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라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코스피 200 옵션으로 바꿔서 보잖아요. 이미 444포인트에 준하는 건 0.8, 등가는 얼마? 7.75.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 대비해서 이번 주 특히나 금요일 날 하루에 원금 대비 98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은 시간 가치를 갉아먹거든요. 선물은 시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옵션은 시간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만기 딱 돼가지고 행사 못하면 끝이에요. 휴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무리 되는데 445포인트까지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4% 빠져버렸으니까. 콜옵션은 당연히 휴지가 된 거예요. 원금 대비 98%.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까 전에 이 위클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있을 옵션 만기일, 월간 옵션 만기일, 요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45포인트가 이미 1.0도 못 지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보다 뭐 추가적으로 빠지는 상황이 나오거나 등락 구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락할 만큼 다 나왔다. 위클리 이미 작살났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받았어야 됐다. 그리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관세. 그렇죠.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딱 결과로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 그냥 생각.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지금 정부를 까와 빠가 항상 싸우잖아. 한국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까가 되든 빠가 되든 뭐 각자 자유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우리는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봐야 될까 이겁니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관세 관련된 내용이 별거 없을 거라는 시장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왜? 그 전에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음봉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목요일날. 그리고 세금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4% 가까운 하락 구간을 금요일날 만들었다.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움직임 정도가 필요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자 세금 관련된 내용이 그쵸? 세금 관련된 내용이 시장 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법인세 1% 올린다니까 요거는 펀더멘탈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원래 법인세가 낮아졌다 올라갔다 원래 하잖아요. 이 그 정치권 공약에 따라서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단지 증권을 거래하는 데 대한 세금, 거래세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익을 본 것에 대한 세금. 오케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정상화된 시장, 최소한 미국 시장과 따라갈 수 있는 시장 정도는 만들어주고 금투세를 때리든 뭘든 하세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요건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금투세는 다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금투세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나왔었던 이야기가 공제 범위가 있죠. 5천만 원이었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까지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였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에 이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였던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주주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금투세는 당장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장에 반발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즉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근데 지금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 시장도 그런 것에 대한 짜증을 내는 거고. 근데 이게 대주주 과세 요건 낮추잖아요. 그러면 금투세는 당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고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보면 저는 정부에서 이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주식을 띄우겠다. 정상화된 금융시장을 만들겠다. 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천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뭐겠냐 이 말입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부담 느끼고 빠지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했다기보다 야 좀 쉬었다 가자. 좀 급해. 이런 느낌이 좀 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대주주 과세 요건. 그쵸? 요건 다시 만약에 10억으로 낮아진다. 요거 그냥 강행하겠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 순응해서 또 갑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해서 매매하면 되고 무엇보다 금투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투세는 기본공제 5천만 원 빼고 수익입니다. 수익. 양도 차익. 즉 양도 차익이 난 것에 대한 즉 수익에 대한 5천만 원을 제외한 다른 수익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금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금투세 관련된 내용은 한동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견제를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요거고요. 무엇보다 금요일 날 이 폭락은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 나왔지만 삼성전자 단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익을 계속해서 봤었죠. 그 차익을 봤다는 건 앞으로 좀 떨어질 거야 이것에 대한 게 아니라 올라가다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고가까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매도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소통방에서. 일단 여기 8월 1일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장 끝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여기 주도 섹터만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 시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아놓고 이 방향이 한꺼번에 3% 4% 떨어졌다 그래서 추세가 바로 이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삼성전자도 슬슬 가격대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고가 만들었죠. 이런 종목군들이 일시에 다 꺾여서 작살이 나냐? 절대 못 그렇죠. 왜? 두산에너빌리티 거래 어떻게 터지나요? 삼성전자 거래 어떻게 터지나요? 거래가 조금 줄어서 나왔었던 내용이 얼마예요? 2조 6천억입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그러면 메이저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주도주만 계속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도주군 안에 있다.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세요. 5% 하락 중. 장중입니다. 이거보다 1% 더 떨어져서 끝났는데 보세요. 반등 확인 후에 매수 예정이다. 먼저 손대지 말아라.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매매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익이 납니다. 왜? 이런 내용은 그냥 등락 구간에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건지 4월 달에 시장 폭락한 거 있죠. 요 내용입니다. 이때도 3, 4% 빠진 거 보세요. 4월 4일 날 3%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대 장중 4.6%까지 빠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왜? 말씀드렸죠. 주식은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간다는 이야기니까 먼저 올라가 있는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내용 딱 한 가지. 시장은 조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관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시장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든 뭐가 나왔든 간에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방향은 잡혔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도 수익 구간이 충분히 발생을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신고가 두산에너빌리티 매매 7월 28일 날 151% 내려보면 7월 초에 188% 그렇죠?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ABL 바이오 같은 거 제가 4월달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3월달 4월달 어때요? 미증시도 안 좋고 다 안 좋았거든요. 어때요? 70%대 수익 구간이 이때 터진다고요. 먼저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잡았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대 시장이 어려워도 70%씩 이렇게 터지는 거,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신고가, 주도주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좀 어렵죠? 야, 이제 한국 시장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요. 그냥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내용으로 찬물을 끼얹어요. 근데 조정은 필요했고 일부 시장에 대한 세론이 발생을 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세 관련돼서는 필요했었던 조정을 받는 거다. 그렇죠? 이 구간 내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소통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타점 공유하는 것만 매매해라. 그렇죠? 그리고 주도 섹터 안에서만 매매해라. 주도 섹터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